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부작위법은 이 관련 문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처벌. 자, 진정은요, 형법 각칙, 개개의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조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부진정이죠. 이 부진정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부진정은 이 18조는 우리 부작위법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가보면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 동그라미, 즉 자귀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형량이 똑같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비록 행위불법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자기범과 똑같이 처벌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나 입법론 밑줄 그시고, 자, 뭐라 그럽니까? 임의적 강경 사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수 학자들 얘기입니다. 실정법은 얘기는 아닙니다. 실정법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하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출문제.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형법 조문은 이를 임의적 강경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습니까? 틀렸죠. 형법은 자기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자, 됐고 출제가 잘 되는 파트라서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색깔 칠할게요. 자, 두 번째는 미수입니다. 자, 진정은요, 형법상의 진정 부작위범은 거의 모두 다가 거동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불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퇴거불응죄 밑줄 동그라미 1번 출제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집합명령 위반죄 밑줄 그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이 두 가지는 예외다. 즉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부진정은요.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미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탈락되면 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표가 있을 텐데요. 쭉 내려오시면 형식설에 따라서 양자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수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진정은 이론상 미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집합명령 위반죄, 퇴거불응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진정은 당연히 있고요. 자,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 발생이죠. 결과 발생. 진정 부작위범은 대부분 거동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부진정은 대부분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요하고. 됐나요?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로 과실범입니다. 과실. 자,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론상입니다. 미수가 없어요. 이론상. 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론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론상이고요. 실정법상입니다. 실정법 형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진정 밑줄 그시고 X.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실정법에는. 따라서 과실에 의한 진정은 부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만 인정된다? 그렇죠. 부진정에만 과실범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진정은 과실범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정법에는 없다는 것이고 부진정은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신분범 얘기인데 신분범은 이제 부진정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보호진입적 지위가 있을 때 이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신분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분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앞에 개념 정리할 때 앞에 부작위와 뒤에 부작위가 이퀄이 되면 이것이 진정이고요. 앞에 부작위와 뒤에 자기 글씨가 다르지? 이퀄이 아니면 부진정이 됩니다. 이런 개념 파악 전부 다 앞 시간에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죠? 자, 착수시기 갑니다. 착수시기. 원래 이 착수시기는 제 교재에서는 미수 파트에 있었는데 부작위범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 진정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부진정은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토하고 미수과에 존재하죠. 부진정은. 그러면 이 부진정은 언제 착수를 인정할까? 라고 하는데 다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세월호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이 증대됐을 때 그때 착수로 가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이었습니다. 자, 학설은 여기까지 예전에 다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요 배임죄 파트에서 요 착수시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가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서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를 착수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그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배임죄의 착수로 인정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고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공범인데요. 공범이 제일 출제가 잘 되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공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범은요, 우리 저 뒤에서 공범을 배우겠지만 협의 공범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요. 뭐 광의 공범이라는 것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개념은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공범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판을 보면 부작위에 의한이잖아요. 그쵸?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밑에 칸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그래서 의한 거냐 대한 거냐 이 개념 파악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첫 번째가 이거야.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고 두 번째는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공범이 있고 정범이 있어요. 이때 공범은 여기 나와있네. 밑에 나와있네.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 네 개를 공범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이 공범이 이 네 가지의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든. 근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부작위로서, 여기 부작위로서, 영어로 by, 부작위로서 가담한다고요. 그러면 부작위범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공범이 네 가지가 있다니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이 부작위로서 가담하려면, 부작위범이 되려면 보호지인적 지위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왜? 부작위로서 가담하는 거니까. 자기로 가담하면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애당초 없어요. 근데 부작위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작위범이 되는 것은 공동정범은 돼요. 그리고 종범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안 돼요. 간접정범과 교사범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간접정범이 되려면 의사지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의사지배가 안 돼요. 부작위를 통해서는. 자, 의사지배가 뭔지는 저 부작위범, 간접정범 할 때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안 되는 것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심 없는 자를 범죄 결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창조력이 부작위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도 되지 않는 거예요. 되는 것은 공동정범과 종범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작위범에 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범이 정범에게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는데 이때 가담 형태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건 자기로 가담하는 거예요. 자기로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때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범에 대한했으니까 이 정범은 뭐다? 이 사람이 부작위범인 거예요. 부작위범인데
공범이 자기범 형태로 지금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형태는 보증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역시 공범은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인데 자기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 점에서 1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서 와볼게요. 방금 읽었던 대로 부작위에 의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는 안 된다. 그리고 간접정범도 안 된다. 그 이유가 교사에서는 부작위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다. 부작위는 의사지배가 안 된다. 그래 간접정범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되죠? 방조됩니다. 방조. 당연히 보호지인적 지위가 있을 때 됐어요? 됐고 당연히 공동정범 어디 갔습니까? 공동정범 여기 밑에 나오잖아. 여기 나오죠? 공동정범은 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된다. 라고 돼 있고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부작위범에 대한 할 때는 다 됩니다.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방조, 간접, 밑에 공동 다 됩니다. 이건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이해됐죠? 출제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표 나와 있죠? 부작위범에 대한 이란 부분은 다 돼. 다 돼. 보호지인적 지위 필요 없어. 부작위에 의한 할 때는 이것만 돼. 두 가지만. 그쵸? 이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됐죠? 자, 판례 봅니다. 자, 공동정범 판례죠? 자, 부작위범 사이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것.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이게 2번입니다. 그쵸? 이게 플러스입니다. 1번 and 2번이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전제하 이 1번은 무지 많이 출제가 된 판례입니다. 엄청나게 출제 많이 됐어요. 자, 그 1번을 잘 읽고 2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게요. 자, 공중위생 영업이 어떤 게 있죠? 미장원, 목욕탕, 세탁업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런 가게를 운영하려면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나는 세탁업을 하겠다, 목욕탕을 하겠다 이런 거 신고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하잖아요. 자,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구청 가서 신고할 사람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운영자잖아, 운영자. 가게 주인. 그쵸?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야? 그게 가게 주인인 거야.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구청 가서. 자, 직원이나 보조자가 왜 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신고할 필요 없죠? 그치? 자, 직원이나 보조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주인하고 똑같이 공동정범 처벌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처벌은 하고자 하는 자인 주인만 처벌받는 거지 직원이나 보조자는 그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해서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정신질환자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가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정신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부작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해야 되는데 수수하지 않는 그런 부작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 진정이라 부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해야 되잖아요. 특히 대주주일 때. 대주주. 개미 투자자는 아니고 주식 몇십만 주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 자, 이거 안 하면, 위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입니다. 이거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이것은 보유, 변동, 보고 의무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부작위잖아, 그렇지? 그 부작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입니다. 진정. 부진정이 아니고.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두 가지 죄는 전부 다 진정이다.
자, 판례 볼까요? 자, 정신질환자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장에게만. 장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만 있다. 여기서 세탁소 가게 주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정신병원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만 있다. 그렇죠? 전문의에게 있다? 없다 이거지. 이 사람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거 봉급받는 사람이라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안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본시장법 위반죄 진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공동정범이 되려면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그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